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고유가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5월 4일을 기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의 선박이 빠져나올 수 있게 프리덤 작전을 전격 개시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전세계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자국의 선박들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미국에 요청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전은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으로 중동 시각으로 월요일 오전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표단이 이란과 매우 긍정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도 만약 이 인도적 절차가 어떤 형태로는 방해받는다면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은 희생자일 뿐이고 이번 선박 이동은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 기업, 국가를 구출하기 위한 것뿐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대한 군사작전을 시작한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 보이는데요. 미국의 역봉쇄에 이어 호르무즈 해협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의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X를 통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의 항행의 자유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 프리덤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 구축함과 항공기 100대 이상 병력 1만 5천 명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브래드 쿠퍼 중부사령관은 우리가 해상 봉쇄를 유지하는 동시에 이 방어적인 임무를 지원하는 일은 영내 안보와 세계 경제에 필수적인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요. 미군이 직접 호르무즈 해협 안으로 들어가서 미 해군 함정들이 직접 선박들을 호위하는 방안은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번 작전은 각국 보험사, 해운사들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운항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미 군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직접 호위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더해서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관리 역시 이번 작전에는 상선을 호위하는 미 해군 함정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내부로 실제 진입하게 되면 미군 함정은 즉각 이란의 해안 방어망 사정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란은 해협 연안에 다수의 대한미사일과 이동식 발사대를 배치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경우 고정된 항로를 따라 움직이는 군함은 탐지와 타격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소형 고속정 전력까지 동시에 운용될 경우 근접 교전 상황까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런 복합적인 위협 환경 속에서 대형 군함을 해협 깊숙이 투입하는 선택은 군사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핵심 변수는 기뢰입니다. 현재 해협 일대에는 과거 충돌 과정에서 설치됐거나 새롭게 매설됐을 가능성이 있는 기뢰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위치와 규모는 완전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뢰는 탐지가 쉽지 않고 제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항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함이나 상선이 진입할 때 예기치 못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선은 방어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뢰 한 발로도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직접 호위 방식 대신 항로 조율 중심의 지원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 해군은 해협 인근 외곽에서 감시와 정보 수집을 수행하면서 상선들의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이동 경로를 제공하는 역할에 집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위성 정보와 정찰 자산을 통해 위험 구역을 분석하고 기뢰가 설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구간을 선별해 항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란군의 활동 패턴과 위협 요소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상선들이 위험을 최소화하며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방식은 군사적 충돌 위험을 낮추면서도 선박 이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선택지로 평가받고 있긴 하지만요. 직접적인 호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전과 뭐가 다르냐는 평가도 분명 존재합니다. 상선 입장에서는 굳이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는 싫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과연 이 작전이 잘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빨리 풀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사실상 인질로 잡혀있는 유주선들이나 선박이 2,000척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2달 넘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2만 명의 선원이 선상에서 식량과 식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거기다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고유가를 유지하고 있죠. 오펙이나 UAE가 증산을 결정한다고 해도 이 유가가 쉽게 내려가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쟁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공영 칸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역제안한 14개 항의 종전협상안의 수용 불가 견해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제안한 중재안을 보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최근 이란이 제시한 14개 항에는 전쟁 피해 배상, 군사적 침략 재발 방지 보장, 이란 주변 지역 철군, 해상 봉쇄 해제, 대이란 제재 해제, 레바논 등 모든 전선의 전쟁 종식, 호르무즈 해협의 새 메커니즘 구축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일료 부과나 핵시설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등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꽤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작전을 둘러싼 우려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매우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프로젝트 프리덤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이동을 실제로 시작할 경우 이란으로서는 자국의 해상 통제권이 직접적으로 도전받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 소속 에브라임 아지지 위원장은 SNS를 통해 강경한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해상 질서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개입도 휴전 위반
위반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미국의 작전 자체를 군사적 개입으로 규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어서 이번 작전을 망상이라고 표현하며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은 망상적 게시물로 통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실제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제로 긴장감을 높이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영국 해사 무역기구는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해안 인근 해역에서 유조선 한 척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피격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푸자이라 북쪽 약 145km 지점에서 공격받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공격 주체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는 이란 또는 관련 세력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개시를 공식화한 직후 발생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점이 맞물리면서 일종의 경고 성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선원들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번 사건은 해협 내 긴장이 이미 위험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흐름을 보면 작은 충돌 하나가 전체 상황을 흔들 수 있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이 실제로 선박 공격이나 항로 차단에 나설 경우 미국의 군사 대응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유지되고 있던 휴전 체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해상에서는 상황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충돌이 빠르게 확대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로젝트 프리덤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중동 정세는 다시 한번 급격한 변곡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선박들이 실제로 이 해역에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확인된 것만 해도 26척에 달하고 선원도 170명 이상이 배 위에서 대기 중입니다. 이 선박들은 원유 운반선, 벌크선, 가스선, 자동차 운반선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들이 단순히 멈춰있는 게 아니라 장기간 대기 상태에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이미 2달 가까이 정상적인 항해를 하지 못하면서 선원들의 피로도는 상당히 누적된 상태이고 일부 선박에선 교대조차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상황이 이어지면 영향은 바로 국내로 연결됩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은 정유업계입니다. 중동에서 들어오는 원유 물량이 지연되거나 차질이 생기면 정유사들은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곧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어서 물류와 해운업계도 영향받습니다. 선박 운항의 일정이 꼬이기 시작하면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지연이 발생하게 되고 수출 중심 구조를 가진 한국 경제 특성상 기업들의 납기 지연과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흐름은 결국 소비자에게까지 내려옵니다. 국제유가가 이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역 봉쇄가 장기화하면 기름값 상승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 운송비가 올라가고 이는 식료품과 생활물가 전반으로 확산합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유가 상승은 물가 상승으로 직결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외식비, 생필품 가격, 전기료까지 연쇄적으로 영향받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기업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해상 보험료가 상승하고 위험구역 통과 비용이 추가되면서 기업들은 물류비를 더 많이 지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비용은 기업 내부에서 흡수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제품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바다 한가운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국내 경제와 일상까지 연결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도 경험하고 계신 것이겠지만요. 일부 공장은 가동을 중단하였고요. 유가가 너무 올라서 부담이 된다고 말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러한 봉쇄가 계속 유지되면 우리의 피해도 계속 누적될 겁니다.